저는 이번에 알게 된 말인데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모든 여자들을 통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에 뼈저리 느끼게 되긴 했어요. 솔직히 아줌마인 저한테 누가 질투를 느끼겠어요. 근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지어 그렇게 확인하고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이였죠. 근데 처음부터 신우이가 저를 싫어한 건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을 알기 전부터 신우이를 알았으니까요. 저랑 같은 회사 다니는 동료였거든요. 같은 팀은 아니지만 퇴근하는 시간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도 하게 되며 말을 트게 됐죠. 저는 주로 혼자 퇴근을 했지만 신우이는 항상 데려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를 데리러 오는 남편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키도 훤칠했고 둥글둥글하니 순한 인상에 눈길이 갔었어요. 하지만 저의 관심은 딱 그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동료 동생이다 보니 자주 마주쳐서 서로 목례 정도 하던 사이였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먼저 저한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인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떤 날은 얘기도 나누고 종종 가는 길이 같을 때면 셋이서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동생분이 다정하시네요. 남매들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던데 그것만은 아닌가 봐요. 제 동생이 좀 착하기도 하고요.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애들 가르치는 거는 어렵지 않으세요? 아, 저희 아버지도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좋아서 그런가 힘들진 않아요.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건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니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날들을 보낸 어느 날 퇴근하고 있는데 남편이 혼자 로비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 대리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말씀드릴까요? 아, 오늘은 누나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대리님을 뵙고 싶어서요. 저는 김 대리님이 일을 하고 있느라 동생이 마중 나온 줄도 모르는 줄 알고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본인 누나가 아닌 저를 보러 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러니 수줍은 얼굴로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저보다 1살 연하였는데 제가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회사 동료의 동생이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만나봤을 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터라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신우이를 데리러 오던 남편은 이제 저를 데리러 오게 됐죠. 아무래도 저랑 만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루는 제가 회사 일을 늦게 마무리하는 바람에 늦게 나온 날이 있었어요. 로비에 내려갔는데 남편이 신우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데 신우이가 남편한테 비아냥대면서 말을 건네고 있더라고요. 너 애인 생겼다고 누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너한테 엄청 배신감 드는 거 알아? 네가 애인이 생겼어도 누나를 챙겨야지. 아, 누나, 나도 연애하고 결혼해야지. 그리고 누나가 돼서 날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누나가 자리를 피해줘야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할지 아닐지는 식장 들어가 봐야 아는 거지. 네 애인 챙기는 것처럼 누나도 챙겨.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누나랑 애인이랑 똑같이 챙겨. 누나도 빨리 애인 만들어야겠다. 매번 본인을 데리러 오던 동생이 이제는 애인인 저만 챙기는 모습을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워낙 친한 남매 사이여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저한테도 몇 번 서운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장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신우이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죠. 저희가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시아버지가 척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그때 남편이랑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때다 보니 남편이 먼저 시아버지 병원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척추 수술을 하셨다 보니 오래 앉아있는 게 어려우실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로는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거동하실 때 아직은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를 처음 보시다 보니 이것저것 물어보실 것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테고 그로 인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편지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가보니 시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드린 후 제가 쓴 편지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가 두 분께 드리려고 편지를 작성했어요.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궁금할 게 많으실 것 같아서요. 어머, 이게 뭐야? 편지야? 우리 주려고 준비한 거야? 네, 전에 듣기로는 아버님이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혹시 오래 앉아 계시면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아주 생각이 깊은 며느리가 들어왔네. 내 몸까지 신경 써주고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는 간단한 선물이랑 편지만 전해드리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오래 있으면 신경 쓰실 것도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뒤 남편한테 전해드렸는데 제가 드린 편지를 100번도 넘게 읽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편지를 준비한 모습에 감동했다며 본인이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에 힘든 점이 없었어요. 뭐 결혼하니 시누이가 저한테 반말하는 거 말고는 시어머니랑 부딪히는 부분도 없고 좋았죠. 그런 시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 교양도 있고 큰 소리 낼 줄을 몰라. 맞아요, 어머님. 확실히 다른 친구들 시댁 얘기 들어보면 저희 시댁과는 분위기가 다른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직도 몰상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며느리를 이겨보겠다고 그 난리치는 것도 웃기지 않아? 맞아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야 교육자 집안이라서 역시 교양이 있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저희 시아버지랑 남편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전업주부셨고 시누이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치고받고 하는 시댁이나 며느리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댁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누이가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시누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갑자기 혼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나 결혼 준비하는 거 알지? 원래 혼수 같은 것들은 가족이 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나 혼수 좀 준비해줘. 네? 무슨 혼수를 준비해요? 그냥 가전제품 하나 사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결혼할 때도 뭐 안 해주셨잖아요. 그때는 그때지. 그리고 내가 안 사줬어도 둘이 결혼 잘만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케가 결혼하게 된 것도 다 내 덕인 거 아니야? 제가 결혼한 게 왜 형님 덕이에요? 동생이 매번 나 만나러 와서 만나게 된 거잖아. 나 없었으면 올케는 결혼도 못했어.
나 같으면 고마운 마음에 나 결혼할 때 이것저것 해주겠다.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그래, 어쨌든 내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게 시누이 덕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혼수 물품 중 하나라도 해줬겠지만 저 결혼할 때 시누이 가방 사줬어요. 근데 그건 또 잊어버렸는지 본인 결혼할 때 해야 되는 혼수를 저보고 해달라고 한 거죠. 형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가족이라고 혼수를 다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돈도 없어요. 저는 시누이한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는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시누이 혼수에 대해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가 그러는데 남자 집안에서 원하는 혼수들이 있나 봐. 근데 누나가 혼자 혼수 준비하는 게 벅찬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떨까? 뭐? 그걸 왜 우리가 도와줘? 형님이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준 거 있어? 오히려 우리가 가방도 해주고 다 챙겼지. 아무래도 그쪽 집안에서 누나를 안 좋게 봐서 시집살이 시키면 어떡해. 그냥 우리가 좀 더 챙겨주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근데 뭐든지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해주기 싫었지만 남편이 그래도 누나 시집 가는 거니 좀 더 챙겨주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돈돈거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추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챙겨주는 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누이가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혼수 일부를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저거 해주라 이거 해주라 이러는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100만 원 안에서 고르라고 얘기했죠. 뭐? 100만 원? 10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그리고 혼수 어느 정도 도와준다며? 형님, 근데 적당히 해야죠.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요. 뭐야? 이왕 결혼해서 살림살이 마련하는 거 좋은 걸로 하면 오래 쓰고 좋잖아. 당연히 좋죠. 근데 사람 형편에 맞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하고 싶으면 돈을 많이 모아놨어야죠. 아니 너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그리고 거의 다 너랑 비슷한 거고 몇 개만 좀 더 비싼 거야. 그때 시누이 말을 듣는데 순간 벙찌더라고요. 시누이는 제가 했던 혼수 이상으로 준비해서 시집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혼수는 어느 정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부담한 부분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는 저희 집에 있는 가전이나 가구보다 더 좋은 혼수를 장만해서 시집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고 그 안에서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누이는 본인 분수에 맞지도 않은 혼수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안에서 고르라고 정해준 거였죠. 그런 저랑 시누이의 상황을 시어머니가 들으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그래도 해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랑 결혼하는 남자 집안이 좀 사나봐. 뭐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결혼하는 거겠지만 우리도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 여유 있는 너희가 혼수 좀 도와줘. 어머니, TV나 세탁기 정도는 사드릴 수 있지만 혼수를 왜 저희가 다 해요? 저희라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희는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돈 들어갈 곳도 없잖아. 저번에 보니까 적금도 차곡차곡 잘 넣은 것 같더만 그거 하나 깨서 네 시누이 어깨 좀 으쓱하게 해줘. 적금을 왜 깨요? 그럼 본인이 아껴 쓰고 모았어야죠. 제가 생각하는 건 100만 원 정도라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도 100만 원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솔직히 100만 원도 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남편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형님한테 100만 원 안으로만 혼수든 축의금이든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더 하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하든지 해.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걸 제대로 말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혼 얘기를 한 거였죠. 근데 남편이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지 갑자기 핸드폰을 열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결혼하는데 우리가 혼수를 왜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누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해줄 마음 없으니까 엄마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얘기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신우랑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얘가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줄 몰랐어. 내가 미안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그래도 정도껏 했어야지. 우리 와이프가 말한 대로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할 테니까 그 안에서 고르든 현금으로 받든지 해. 남편이 나서서 그런가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저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혼수 사건은 일단락이 되나 싶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뭐 해달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신우 결혼식이 엎어지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이 탓을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신우의 결혼이 엎어진 날 이후로는 저한테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말에 뼈를 담아서 하는 말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시댁에서 TV를 돌리는 중에 홈쇼핑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TV 제품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신우이가 그걸 보더니 저한테 비아냥대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가 저런 걸로 혼수만 제대로 챙겨줬으면 내 결혼이 엎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다. 그런 것만 누가 옆에서 잘 챙겨줬으면 결혼이 왜 엎어지겠어? 신우이가 한마디 하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비꼬면서 거들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아쳤죠. 제가 저런 걸 챙겨드렸어도 결혼 엎어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혼수 다 샀는데 결혼 엎어지는 것보다는 돈 덜 썼을 때 엎어지는 게 낫죠. 뭐야? 넌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니? 지금 우리 딸이 결혼 못하게 된 게 잘 됐다는 소리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속 제가 혼수를 안 챙겨줘서 그런 거라고 하시길래요. 그리고 그 정도로 엎어지는 결혼이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둘이서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는 본인 결혼 엎어진 걸로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런가 언젠가부터는 아이 안 갖는 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근데 올케 벌써 결혼한 지 1년이나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조카 소식이 없어? 올케가 나이가 많아 그런가? 원래 노사는 애 낳기 힘들다잖아. 너 우리 대 끊기게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병원 다니면서 애 가져. 어머니 저 아직 33살이에요. 노산도 35살부터라고 하니 그 안에 자연스럽게 안 생기면 그때쯤 가볼게요. 확실히 남자보다는 여자 나이가 중요한 것 같아. 내 친구들 중에 연하랑 결혼한 애들은 애만 척척 갔던데. 신우이는 이게 약점이라 생각하는지 매번 나이가 많아서 이상한 애 나오면 어쩌냐부터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제가 남편보다 겨우 1살 많은 건데 도대체 그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니 중간에서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 자체가 성격이 똑부러지기보다는 조금 물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처하는 모습도
제 성에 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달 뒤 저는 보란듯이 쌍둥이를 갖게 됐죠. 그 뒤로는 시댁에서도 할 말이 없으니 싹 조용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나올 말이 없겠지 싶었는데 제가 만삭 정도 됐을 때부터 시누이가 저를 챙겨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챙겨주기보다는 상황을 보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냥 넘겼죠. 출산일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는 저한테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제 올케는 꼼짝없이 발목 잡혔네. 좋은 시절 다 갔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시절이 다 갔다뇨? 아니, 아무래도 애 낳고 그러면 애 챙기느라 정신없기도 하고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것 같길래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냥 신경 쓸 게 많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라 얼버무리더라고요. 신우이의 딕션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워낙 생각 없이 말을 할 때도 있는 사람이라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그 찝찝한 기분이 현실로 와닿더라고요. 제가 쌍둥이를 낳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아무래도 쌍둥이다 보니 자연분만으로 낳지 못하고 제왕절개를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누워 쉬고 있는데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같이 와서는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똑똑하다는데 우리 조카들은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제왕절개로 나왔네.